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특히 어르신분들과 현명한 주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당장 집안의 약 서랍이나 주방 식탁 위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10명 중 9명은 아마 아주 커다란 약병이나 정성껏 보관된 약 봉지를 발견하실 텐데요. 그 안에는 꿀방울처럼 투명하고 아름다운 황금빛 캡슐이 들어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오메가3라고 부르는 어유 물고기 기름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특히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이 기름병을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수호신처럼 여깁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따뜻한 밥에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으로 식사를 마친 뒤 이 황금 방울이 혈중 중성 지방을 깨끗이 씻어주고 머리를 맑게 하며 눈을 밝게 해줄 것이라 믿으며 복용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 여러분, 누구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냉혹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메가3의 세계에서 영약과 독약의 경계는 한 끗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잘못된 종류를 선택하거나 우리나라 특유의 기후 조건에서 잘못 보관하게 되면 여러분이 드시는 오메가3 캡슐은 혈관을 청소해 주기는커녕 산패된 지방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은 술 문화로 인해 이미 지쳐있는 간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온몸에 소리 없는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1년 내내 영양제를 열심히 챙겨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간 수치가 치솟고 혈중 지방 수치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환자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분들은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하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비밀을 풀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TV에서 대량으로 할인 판매할 때 산 그 오메가3 세트가 정말 득템인지 아니면 조용히 몸을 망치고 있는지 말입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시며 저와 함께 답을 찾아보시죠. 시작하기에 앞서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시는 제 환자이자 아주 인품이 좋으신 70세 김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고생하며 일해온 전형적인 모범적인 아버지 상이십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모여 소주 한 잔에 삼겹살을 구워 드시는 것을 즐기시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병원 검진은 꺼리시는 분이었죠. 1년 전 TV 홈쇼핑에서 오메가3가 혈관을 뚫어주고 중풍을 예방한다는 광고를 보셨고 마침 쇼호스트가 1년치 대용량 세트를 파격계 판매한다고 하자마자 바로 주문을 하셨습니다. 500캡슐이나 든 거대한 약병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받으신 어르신은 참 잘 샀다. 한 번 사서 1년 내내 먹으니 노령, 연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식사 후 물과 함께 2알씩 꾸준히 드셨죠. 그런데 불과 몇 주 후부터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트림이 나는데 올라오는 냄새가 마치 죽은 생선 같은 비린내가 심해 구역질이 날 정도였고 밥맛까지 떨어졌습니다. 배는 늘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됐지만 어르신은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생각의 보약이라 믿고 억지로 참으셨습니다. 6개월 후 정기 종합 검진에서 저는 어르신의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혈중 중성지방 수치는 전혀 줄지 않았는데 간 수치는 급격히 상승했고 체내 염증 지수는 위험 수준인 적신호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김 어르신 혹시 지금 드시는 오메가3통을 제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다음 날 어르신이 그 커다란 약병을 가져오셨고 뚜껑을 열자마자 찌든 냄새와 시큼한 악취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마치 무더운 여름날 자갈치 시장에 방치된 상한 생선 냄새 같았죠. 제가 칼로 캡슐을 반으로 잘라 보여드리니 안의 기름은 황금빛이 아니라 탁한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바라보며 말씀드렸습니다. 김 어르신, 이건 보약을 드신 게 아니라 산패된 기름을 드신 거예요. 매일 엄청난 양의 독소를 몸에 붓고 계셨던 겁니다. 불쌍한 어르신의 간은 쉴 틈도 없이 이 상한 기름에서 나오는 독소를 처리하느라 기진맥진해진 상태입니다.
김 어르신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중 아주 많은 분이 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메가3은 이렇게 쉽게 상하는 것이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다음 희생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오메가3의 본질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루한 화학 강의로 여러분을 졸리게 만들지는 않을 테니까요. 오메가3을 마치 까다로운 공주님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삼겹살의 비계나 치킨전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 같은 포화지방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마치 벽돌 같아서 햇볕 아래 두어도 별 문제가 없죠. 하지만 오메가3는 다불 포화지방산으로 구조가 매우 느슨하고 유연합니다. 바로 이 유연함 덕분에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고 너의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그 대가로 안정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오메가3의 적은 바로 온도빛 그리고 산소입니다. 공기나 열에 노출되는 즉시 오메가3는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껍질을 벗긴 사과를 식탁 위에 두면 15분 만에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오메가3도 내부에서부터 녹슬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메가3이 산화되면 더 이상 몸에 좋은 영양소가 아니라 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인 과산화물, 퍼옥사이드와 알데하이드로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산화된 오메가3을 복용하면 첫째로 여러분의 간은 이 독소들을 걸러내기 위해 무리하게 가동되어 간 수치가 올라가고 간세포에 염증이 생깁니다. 둘째로 염증을 가라앉히기는커녕 오히려 온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셋째로 동맥경화 위험을 높여 원래 목적이었던 뇌졸중 예방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김 어르신의 오베갈들이 거대 약병이 독약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르신은 꺼내 먹기, 편하게 거실 바닥에 약병을 두셨는데 겨울 내내 온돌심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아래에서부터 약병을 매일 데웠던 것이죠. 게다가 매일 뚜껑을 열어 산소가 유입되었고 홈쇼핑에서 산 대용량 제품이라 바닥에 깔린 알약들은 1년이나 지나서야 복용하게 되었으니 그때는 이미 완전히 상해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드시는 오메가3가 여전히 괜찮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돈 한 푼 안 들면서도 정확도가 매우 높은 비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서 드시고 계신 오메가3 하나를 가져와 보세요. 바늘로 찌르거나 가위로 반을 자른 뒤 코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만약 은은한 바다향이 나거나 제조사가 향료를 넣었다면 상큼한 레몬향이 나고 색깔이 연한 녹차나 연황색처럼 투명하다면 축하드립니다. 좋은 기름입니다. 하지만 만약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한 비린내 식초 같은 시큼한 냄새 혹은 타는 듯한 냄새가 나고 안에 기름이 탁하다면 미련 없이 그 약병을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나 오랜 세월 고생해온 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주부님들을 위한 작은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홈쇼핑에서 파는 1+1 대용량 세트가 싸다고 덥석 사지 마세요. 온 가족이 나누어 먹는 게 아니라면 한두 달 안에 다 먹을 수 있는 작은 병이나 PTP 개별 포장된 제품을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뚜껑을 연 직후부터 냉장고 신선실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차가운 온도는 오메가3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전기밥솥 옆이나 보일러가 돌아가는 바닥에 두지 마세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상한 기름을 피하는 법은 아셨겠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이 불을 지피고 있는 우리 몸속 불과 물의 전쟁과 승과 관련된 더 정교하고 두 번째 실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과 오메가6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한국 식문화에서 식사는 나눔과 유대감의 상징이지만 정작 우리는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치맥 파티에 바삭한 치킨 명절에 기름에 부친 전 혹은 매일 반찬을 만들 때 사용하는 많은 양의 콩기름을 떠올려 보세요. 이러한 식물성 기름과 튀긴 음식에는 오메가6이 가득합니다.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염증을 일으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오메가6을 마치 경보를 울리기 위해 불을 지피는 소방관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손을 베었을 때 오메가6은 상처 부위를 붓고 붉게 만들어 보호하고 치유되도록 돕습니다. 반대로 오메가3은 항겸작용을 합니다. 마치 시원한 물줄기처럼 불을 끄고 상처를 진정시키며 혈관을 부드럽고 원활하게 만들어 중풍을 예방하죠. 문제는 심각한 불균형에 있습니다. 나물과 해산물을 많이 먹던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황금 비율은 1:1이었습니다. 즉, 불 하나에 물줄기 하나가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패스트푸드 라면 튀김이 넘쳐나는 현대인의 식단에서 이 비율은 20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불은 20개인데 물줄기는 고작 하나뿐인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안에서부터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쑤시는 무릎 관절염, 혈관 염증 노년에 치매 위험과 뇌졸중, 이 모든 것들이 통제되지 않는 불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을 끄기 위해 물인 오메가3을 보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큰 하지만이 붙습니다. 모든 오메가3가 고품질의 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약국이나 면세점에 가보면 수백 가지의 오메가3가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약통을 집어들고 뒷면의 성분표를 보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영어 숫자들의 행렬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제약회사에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전문가처럼 제품 라벨을 읽는 법과 진짜 오메가3를 고르는 3가지 황금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 1번은 전체 기름의 양이 아니라 이 PA와 DH의 함량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상술입니다. 제품 앞면에 아주 크게 Fish Oil 1000mg이라고 적혀 있으면 여러분은 오메가 32,000mg이나 들어있네, 참 좋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잠깐만요. 뒷면을 돌려 영양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그 1000mg의 어유 중에 실제 오메가3는 얼마나 들어있나요? 저가형 제품 중에는 이 PA와 DH를 합쳐 약 300mg 정도만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나머지 700mg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필요한 생선 기름, 즉 불순물이자 치료 효과가 없는 지방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비계 기름을 먹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계신 셈이죠. 심장과 뇌를 보호해야 하는 어르신들은 농축된 어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FPA와 DH의 총합이 전체 기름량의 최소 60%에서 70%는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mg짜리 캡슐이라면 FPA와 DAE 합계가 적어도 600mg에서 700mg은 들어있어야 하죠. 그중 FPA는 심혈관 전문가로 혈중 지방을 줄이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며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고지혈증이 있거나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이 PA 함량이 높은 것을 우선으로 하세요. 반면 DH는 뇌와 눈의 영양분입니다. 뇌구조의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기억력이 걱정되거나 치매가 두렵고 눈이 침침하신 분들은 DHA 함량이 높은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기준 2번은 TG형 트리글리세라이드 인가, EE형 에틸 에스터 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국에 계신 약사님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심화 지식입니다. 바닷속 연어 몸속에 있는 자연 상태의 어유는 TG형으로 존재하며 우리 몸은 이를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아주 쉽게 흡수합니다. 하지만 어유를 정제하고 중금속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공장들은 화학적 증류 공법을 사용해 어유를 EE형으로 변형시킵니다. EE형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되고 산화되기도 쉽습니다. 한국에서 주로 RTG라 불리는 고급 오메가3은 EE형을 다시 자연 상태인 TG형으로 되돌리는 공정을 한 번 더 거친 제품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포장지에 RTG 또는 RTG 오메가3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제품입니다. 가격은 좀 더 비싸겠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고 돈값을 합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면 90%는 흡수율이 낮은 저가형, 이 형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구별하기 위해 스티로폼 컵 실험이라는 재미있는 실험도 있지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포장지 라벨을 꼼꼼히 읽는 것입니다. 기준 3번은 순도와 원료의 출처입니다. 현재 우리 바다는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상어나 참다랑어처럼 큰 물고기일수록 수은과 중금속이 더 많이 축적되는데 여러분의 가는 수은을 아주 싫어합니다. 멸치나 작은 고등어처럼 먹이사슬, 아래에 있는 작은 물고기에서 추출한 어유를 선택하세요. 이런 작은 물고기들은 수명이 짧아 독소 축적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포장지에 IFOS 국제 어유 표준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3의 독립기관이 해당 제품에 수은이 없는지, 산화되지 않았는지, 함량이 정확한지를 보증하는 인증입니다. IFOS에 별 5개 로고가 있다면 품질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제 약을 고르는 법은 아셨지만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약 먹는 것을 싫어하고 신선한 자연 식재료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식품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제대로 챙겨 드셔야 하죠. 한국의 식문화 속에는 여러분이 잊고 있었거나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오메가3가 풍부한 슈퍼푸드 스톡풋들이 우리 주방에 이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깨와 들기름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인의 보물입니다. 들깨에는 식물성 오메가3 A인고가 매우 풍부합니다. AL어이가 몸 안에서 EPA, 나DAA로 전환되는 효율은 어유보다 낮지만 심혈관 건강에는 여전히 매우 훌륭합니다. 각종 국이나 찌개에 들깨가루를 뿌려 드시거나 나물을 무칠 때 참기름이나 콩기름 대신 들기름을 사용해 보세요. 맛도 좋고 민족의 정취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심장 보약이 됩니다. 다음은 멸치와 고등어입니다. 매일 식탁에 오르는 밑반찬인 작은 멸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멸치는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깨끗한 오메가3 공급원 중 하나이며 특히 뼈째 먹을 때 그 가치가 높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멸치볶음이나 고등어 조림을 드세요. 입맛도 돋우고 밥도둑일 뿐만 아니라 체내에 칼슘과 오메가3를 동시에 보충해 줍니다. 그리고 물론 연어도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구이나 사시미로 연어를 드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산 작은 물고기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더 안전하고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바로 답해드려야 할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일부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박사님, 오메가3가 피를 맑게 묽게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심장약을 먹고 있거든요. 오메가3를 먹어도 될까요? 이것은 매우 현명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오메가3은 자연적으로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며 바로 그 점 때문에 혈전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와파린과 같은 강력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거나 심장병 예방을 위해 매일 고용량의 아스피린을 드시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3000mg 이상의 고용량 오메가3를 항근고제와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지거나 피부에 멍이 잘 들고 코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1000mg에서 2000mg 사이의 일반적인 권장량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안전하다고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저의 불변의 원칙은 먼저 주치의와 상담하라는 것입니다. 드시는 약병을 직접 가지고 가서 이 용량이 적절한지 의사에게 묻고 필요하다면 의사가 항근고제의 용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수술을 앞두고 계신다면 임플란트 식립이나 백내장 수술처럼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는 시술을 포함해 최소 수술일 2주 전에는 오메가3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 부위 지혈이 잘 되며 치과 의사와 외과 의사분들이 아주 고마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산패된 어유의 실체를 밝히는 것부터 제품 라벨을 읽는 전문가가 되는 법까지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이 바로 실천해야 할 5가지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래된 약병을 확인하고 후각 테스트를 하세요. 악취가 난다면 즉시 버리십시오. 둘째, 새 제품을 살 때는 PTP 개별 포장이나 작은 병을 선택하고 RTG 오메가3라고 표기된 것, 이 PA와 DHA 함량이 60% 이상인 것, 작은 물고기에서 추출한 것, 그리고 가급적 IFOS 인증이 있는 것을 고르세요. 셋째, 보관법입니다. 뚜껑을 연 직후부터 냉장고 신선실에 보관하고 온돌 바닥에서 멀리 두세요. 넷째, 복용 방법입니다. 흡수율을 높이고 비린내 트림을 줄이기 위해 지방이 포함된 식사 직후에 드세요. 다섯째, 주방 환경을 바꾸세요. 오메가6이 많은 콩기름이나 튀김 요리를 줄이고 들기름을 사용하며 멸치와 고등어를 더 자주 드세요. 여러분,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것은 단지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단풍 구경 여행을 떠나며 무엇보다 노후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품질의 오메가3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을 망치게 두지 마세요. 양보다 질에 투자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그동안 가졌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약 서랍을 확인하고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고 친한 친구분들에게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간을 살리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오메가3을 드시고 계신지 혹은 맛있는 들깨가루 요리 비법이 있는지 아래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프로그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